오늘 대천 광장신문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회복지와 상담 6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오늘은 보령 지역사회를 조금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앞으로 지역사회 문제가 있으면은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지 그런 얘기를 사회복지 측면에서 얘기를 할까 그래요. 여러분이나 저는 그동안 살아온 다 삶의 그 경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자기마다 가지고 있는 기술을 다 가지고 있어요. 기술을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사회복지하고 상담을 강의하면서 기술이 뭐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 다시 그 정의를 한번 해보겠어요. 사회복지나 상담의 기술은 우리에게 늘 주어지는 상황이 있어요. 상황은 집에 가정이 있으면 가정의 상황이고 일터에 있으면 일터의 상황이고 또 무슨 시민단체 운동을 하면 시민단체의 상황이고 또 공무원들은 이제 공무원 세팅에서 일을 하고 있죠. 근데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이 늘 주어지는데 사회복지나 상담을 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인간을 이해하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을 이해하는 기술. 인간을 이해하는 기술이라는 것은 범죄인도 이해해야 되고 정치인도 이해해야 되고 여러 사람들의 그 성격을 잘 이해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인간을 공부하는 기술 중에서 인간을 이해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도 사랑해야 되지만은 나는 인간을 사랑할 수 있다 하는 그 가능성을 쭉 보여야 돼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인간을 이해하는 능력과 그 다음에 사랑하는 능력을 응용하는 능력이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응용을 한다는 게 뭐냐면은 사회복지학이나 카운셀링은 응용 학문이에요. 심리학도 배우고 뭐 의학도 배우고 여러 학문들을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을 이 세상이 떠날 때까지 어떤 사람은 10%를 응용할 수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50% 응용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는 좀 부족한데 여러 가지 주변의 여건을 잘 활용해서 응용을 100% 응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보령이라는 지역사회에서 내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하면서 지역사회를 밝고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뭐가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시간을 오늘 좀 제가 가져볼까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보령 지역사회의 환경을 보는 게 좋아요. 자연적인 환경인데 제가 보령의 역사를 보면은 보령 하면은 대천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럼 보령 대천 하면은 보령은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다. 그 천혜의 자원이라는 것은 농촌도 있고 어촌도 있고 광산촌도 있고 또 오래전부터 해수욕장도 있고 뭐 그런 게 이제 자연적으로 갖추어진 자원이다. 그래서 그것은 하늘로부터 물려받은 좋은 자원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가 좋은 자원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는 인적 자원이에요. 나는 구시 몇 대 손에서 태어나가지고 사회복지학을 공부를 했고 그리고 교수 생활을 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100% 써먹고 가야 되는데 그것을 어디에다 써먹을 거냐는 거예요. 이제 보령에 살고 있으니까 보령에다 그 자원을 다 활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역사회라는 세팅이 나하고 그게 맞아야 돼요. 맞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위적인 환경이 있어요. 인위적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환경이에요. 그 보령은 요새 대한민국 국민이나
세계 사람들이 보령 머드 축제가 있다. 그런 게 지금 광고가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해저 터널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드 축제하고 해저 터널을 보령 시민들은 평가를 잘 해가지고 그 두 개가 지역사회에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를 연구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은 시민들도 연구하지만은 시장님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지역사회는 지도자들이 그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외국의 해저 터널을 어떻게 되고 있고 또 뭐 그런 것들을 앞으로 연구해야 될 과제다. 제가 부분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인적 자원이에요. 인적 자원을 보면은 보령에 그래도 이렇게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알려진 사람들이 있어요. 예술 문화 쪽으로 보면은 토종 이지암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토종 이지암 선생님은 요새 이제 사회복지학에서 어떻게 해서 그러냐면 이분은 인해 사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사회복지라는 게 없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인간을 사랑하는 그런 깊은 철학이 이지암 선생이 있었다. 그런 해석들을 요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문구라는 농촌 문학가가 있어요. 저보다 한 살 위인데 60세 정도의 세상을 떠나셨더라고요. 그 떠나기 전에 1년 전에 제가 식사를 한번 하면서 아쉬운 이별을 했는데 이문구 문학관을 만들자 이러면서 그 후학들이 예술가들이 많이 보령에 있어요. 만나보면 요새 문예지라든지 문학 잡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소통을 하고 있어요.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도 이제 인적 자원 중에. 그 다음에는 저기 보령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보니까 20회 정도를 그 자원봉사자 교육을 시켰는데 한 1,000명에서 2,000명 정도를 교육시켰더라고요. 그분들이 지역사회에 숨겨져 있는 곳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이런 알게 모르게 하는 인적 자원이 숨겨져 있는데 여러분 보령 시민들은 다 그런 줄기를 타고 태어났기 때문에 보령 시민들은 누구나 그런 사상이 다 있는데 그것을 하나로 뭉뚱그려서 얘기하자면은 충효 사상이 있다는 거예요. 충효 사상. 충효 사상은 임금님께는 충성을 다하고 그다음 부모님께는 효도하고 효도라는 게 부모님을 효도하는 뿐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자녀들에게 좋은 관계하고 그렇기 때문에 효의 사상인데 충청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품들이 있다. 그래서 충청인 중에서도 보령 시민들은 그런 아주 타고난 그런 좋은 기질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보령 시민으로 태어난 것을 여러분은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기술도 있고 또 인간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품성이 우리 인성 속에 있다. 그걸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지금 다시 생각해 볼 과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회복지 기관들을 보니까 제가 사회복지학을 이제 70년에 공부하고 한 45년 동안 교수 생활은 저는 교수만 하지 않고 사회복지 현장을 다 찾아다니면서 사회복지학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나이가 있어도 이 일을 하고 싶은 것은 책을 가지고 공부한 면도 있지만은 현장을 두루 다녀봤기 때문에 보령시의 사회복지는 이런 쪽으로 앞으로 역점을 두면은 더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대천 광장신문에서 인터넷 강의를 하는데 내년에는 더 외부 사람을 많이 끌어들여가지고 공개 강좌를 더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예행 연습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12월까지 강좌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쪽에서 여러분이 동정적으로 저를 봐주시고 이것은 터전을 만드는데 조금 초보적인 역할을 제가 한다.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중앙정부 얘기를 조금 하다 말았는데 조금 얘기하면은
사회복지사가 여러분 동사무소에 가보면은 대개 3분에서 4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김영삼 정부하고 노태우 정권 때 공적인 사회복지사를 고용을 했어요. 사회복지 자격증이 국가 자격증으로 바뀐 게 2000년대에 바뀌었어요. 제가 60년도 후반에 사회복지학을 공부했는데 40년, 50년을 공부해가지고 공적 사회복지 제도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어느 동사무소에 가도 사회복지사가 3분 내지 4분 있어요. 그런데 공적 사회복지사들이 공무원으로서 역할은 잘하시는데 민간 기관하고는 교류가 조금 부족하다. 이런 게 사회복지의 큰 틀에서 문제점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는 가장 귀중한 자원이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100% 서민들하고 잘 연결시키는 일이 아까 얘기한 상담과 사회복지를 기술적으로 하는데 응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공공사회복지사가 혹시 제 강의를 들으시면은 나를 좀 지역사회에서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자원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적 사회복지사가 쓰는 기관은 영국, 미국, 독일, 일본, 한국 되게 이런 기관에서 공적 사회복지사를 활용하는데 그중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잘 활용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 어려움이 있으면은 동사무소 사회복지사하고 의논하시면은 여러분도 도움을 받고 주변에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분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그분들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인간을 돕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000년대에는 이명박 정부가 평생교육진흥법을 만들었어요. 그동안은 사회교육을 했는데 그래서 평생교육진흥원을 만들면서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를 인터넷 수업이 확장이 되면서 지금 방에서 여러분들이 다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다 잘 되어 있고 돈을 안 가져도 대학 다닐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문화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나이가 지금 많은데도 강의할 수 있고 또 대천 광장신문에서 29일 날 우리가 광장신문 이 대강당에서 우리가 모여가지고 지역사회 얘기를 함께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요. 그날 여러분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대천 광장신문 한번 사이트에 들어오셔가지고 하셔도 좋고 저에게 직접 전화 주시면 그날 오후 2시부터 우리가 모임을 갖는데 그날 오시는 분들은 시에서 시의원 되시는 분도 몇 분 오실 것 같고 또 지역에서는 가장 어려운 분들이 오셔가지고 또 지역사회를 걱정하는 분들이 오셔서 지역사회 얘기를 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 초점은 제가 지역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그런 얘기를 좀 할까 그래요. 지역사회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세 개의 영역으로 펼쳐지고 있어요. 공개강좌 하기 전에 조금 얘기를 하면은 큰 틀은 사회복지라는 하나 틀이 있어요. 사회복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생교육이라는 틀이 하나 있어요. 지난번에 얘기도 했지만은 대천 광장신문은 평생교육기관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평생교육, 시민교육의 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시민교육장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생활 중에서 보건의료 파트가 있어요. 보건의료. 그래서 사회복지, 평생교육, 보건의료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느냐. 그런 게 29일 날 강좌의 큰 특성이다.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역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정석이냐. 그 얘기를 하고 오늘 강의를 좀 마무리할까 그럽니다. 여러분, 지역사회 문제를 누가 가장 잘 알겠습니까? 지역사회 문제는 주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역사회 문제를 되게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방법들이 요새
이제 시라든지 지역사회에서 전문가에게 위탁해서 우리 보령시에는 지역사회 문제 중에서 가장 뭐가 문제냐 그런 연구들을 했는데 연구 보고서의 공통적인 특성은 세 가지로 나와요. 제일 심각한 문제가 농촌 지역은 노인 문제가 시급하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장애인 문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성, 정신병적인 사람들을 어떻게 케어할 거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 영역은 모든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성인데, 보령시도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보령시의 노인들이 약 대략 20% 정도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초고령 사회로 가는 거예요. 저도 노인입니다만은. 그 다음에 장애인도 보니까 최근에 장애인 단체에 제가 이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기관을 방문해서 장애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근데 정말로 문화의 수준 이하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도 그렇고 장애인들이 수준 미만으로 사는데 여러분 지금 행복하게 사시죠?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 문제하고 노인 문제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 생활과 함께 할 수 있느냐 그런 연구들이 시에서 연구하고 있다. 시 지도자들이 연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시장님이라든지 시의회 의원이라든지 공무원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좀 가장 수준 높게 할 거냐 그런 게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예요. 이제 우리는 지역사회 문제는 우리 지역사회 주민들이 발벗고 나서가지고 대한민국의 시군이 한 200여 개 이상 되는데 보령시가 그 중에서 10개 안에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200개라 그러면은 우리가 10개 안에 들어가면 20위 안에는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보령은 행복한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그런 문제를 시민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시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누가 알아야 되느냐면 지역의 지도자들이 그걸 공감을 해야 돼요. 시민들이 문제는 다 있는데 지역 지도자들이 그것을 도외시하면 그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지역 지도자들은 이런 분들입니다. 시의회 의장님이라는 시의원들,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 있는 은행 지점장들, 기업 대표들, 또 기관의 대표자들, 이런 분들이 지역의 지도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매스컴을 관계하시는 분들은 그 지도자들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늘 탐색하면서 그분들의 지도자들이 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심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지역사회 지도자들이 시민들의 아픔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시에 가보면은 보고서로 다 있어요. 지역사회 문제가 다 있는데 그냥 조사만 해놓고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결론적으로 좀 가보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객관적으로 지도자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역사회 지도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지도자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그 해답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의 의식이 깨어나야 돼요. 지도자들끼리 자주 만나서. 제가 독일에 한 6개월 이렇게 방문해 봤더니 독일에서 청소년이 비행 청소년이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은 뭐 걔가 문제가 갑자기 생겨가지고 경찰서에 구속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지역에서 세 사람이 나타나요. 첫 번째 목사님, 그 지역에 목사님이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파출소 소장님, 그다음에 세 번째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이 세 분들이 만나서 커피 한 잔을 해요. 최근에 우리 마을에 이런 아이가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지금 파출소에서 조사받고 있는데 구속될 것 같다. 그러면 세 분이 만나가지고 차 한잔하면서 교장 선생님은 걔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니까 학교에다 연락을 해봐요. 그러니까 애가 학교 다닐 적에 부모님도 없고 불우한 환경에 자랐다.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목사님은 그 지역에서 그 가정 환경을 들여다봐요. 그리고 그 파출소 소장님은 걔가 형무소에 들랑달랑 했는지 그걸 봐요. 그래서 이제 세 분이 의논해가지고 요번에 얘를 구속시키지 말고 교회에서 좀 예산을 주고 그 다음에 교장 선생님이 좀 한번 데려다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파출소에서는 좀 이렇게 좀 요번에 구속되지 않도록 하자. 그러면 그게 법 다루기 전에 지역 지도자 세 분이 의논하면은 그 청소년이 비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모형이 있어요. 영국은 또 영국대로 종교 지도자들이 활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제도가 좀 도입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요새 가까이 하고 있는 목사님하고 이제 가끔 그런 비슷한 내용을 하는데 우리 지역사회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저하고 목사님하고 또 파출소 소장님하고 차 한잔 하면서 이런 비행 청소년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런 의논을 해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처벌을 적게 받고 또 개과천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그 이제 지도자의 그 사명이 그런 사명이다. 여러분, 오늘 모이신 분들은 다 지역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죠. 지도자들이 의식을 했죠. 그러면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주민자치센터에다가 의뢰를 해요.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서 그 해결하는 방법을 전문가를 동원시키고 예산을 짜고 그렇게 해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프로그램을 만들면 공적 자원은 어떻게 투입하고 민간 자원은 어떻게 투자하고 또 자원봉사는 어떻게 투자하고 그래서 거기서 해결하는 방법을 만들어요. 그럼 해결을 하는데 뭐 6개월이 걸리겠다. 1년을 걸리겠다. 그래요. 문제 해결 과정은 지방자치의 자원이나 행정이나 이런 것을 동원하고 그다음에 그 기관하고 관련된 평생교육기관이라든지 보건의료기관이라든지 사회복지기관하고 민간단체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문제 해결하게 되면은 문제 해결이 돼요. 제가 다음 10월 29일 날은 지역사회 문제를 객관적으로 되는 문제를 좀 찾아보려고 그래요. 지금 몇 가지 찾아보고 있는데 한 10가지를 나누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거예요. 그 이제 해결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그 보고서가 나와야 돼. 평가 보고서. 종결하는 거예요. 종결해서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보니까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또 후유증은 이런 게 있다. 그래서 다음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을 의견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 보고서를 나오고 그 다음에 종결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미국의 유명한 그 사회학자인 스타크 이론을 제가 얘기했는데 나중에 29일 날 좀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소개하는데 오늘 이제 간을 좀 본 겁니다. 여러분 건강히 지내시고 10월 29일 날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2시에 대천 광장신문 강당에서 만납시다. 그날 저희들이 떡도 하고 또 지역사회 지도자들도 만나고 또 지역사회 목회자들도 좀 제가 몇 분 초대하려고 하는데 초대해서 우리가 의견을 서로 교환하면서 좋은 시간을 가집시다.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2시에 대천 광장신문에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